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 닥쳐올 텐데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켤 생각도 못하고 그냥 부채질이나 하지 뭐하고 마음먹고 계신가요? 지난 겨울에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시고 가슴 철렁 내려앉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이고 무서워서 보일러도 못 틀겠다 하시면서 추운 방에서 겹겹이 옷 껴입고 주무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운명처럼 만나신 겁니다. 어르신들 더 이상 추위에 떨거나 더위에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나라에서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대신 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또는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어르신, 저희가 난방비, 냉방비 내드릴게요 하고 돈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내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국고로 돌아가는 돈입니다. 얼마나 아깝고 원통할 일입니까?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올여름과 다가올 겨울의 냉난방비 걱정을 절반 이상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지갑을 지켜드리고 건강까지 지켜드릴 수 있는 생존 정보입니다. 저만 믿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보물 같은 제도는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에너지 이용권을 드리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에서 알아서 착착 깎아주니까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겠죠. 제가 지금부터 딱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시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대부분 해당되실 겁니다. 바로 주민등록상으로 세대원 중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첫 번째 관문은 통과입니다. 어떠세요? 벌써부터 나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죠? 만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집에 어린 아이나 장애인, 임산부 또는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어도 첫 번째 조건은 만족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소득 기준인데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나라에서 주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두 번째 조건까지 완벽하게 통과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 집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다. 그리고 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이 두 가지에 모두 네 라고 대답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는 소중한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지원해 준다는 걸까요? 이게 몇 푼 지원해주고 마는 게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1년에 31만 원이 넘게, 4인 가구는 무려 7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이 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70만 원이면 한겨울 몇 달치 난방비를 전부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정말 큰 돈입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큰 돈을 준다는데 우리가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할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청은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5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미루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내일 당장 움직이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곳, 바로 동네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가실 때 준비물은 딱 하나 신분증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지갑에 챙기셔서 주민센터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분이 알아서 신청서를 주시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줄 겁니다.
혹시 글씨 쓰기가 힘드시면 대신 작성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하거나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를 내실 때 여름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깎아주고 겨울에는 어떤 걸로 혜택을 받을지 고르시면 됩니다. 도시가스를 쓰시면 가스요금에서, 아파트에 사시면 지역 난방요금에서 깎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름보일러나 연탄을 쓰시는 분들은 국민행복카드라는 실물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동네 주유소나 연탄 가게에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청할 때 공무원에게 나는 연탄을 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던 분들은 올해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확인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소나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혹시 모를 전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해서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된 거 맞나요? 하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구독자님의 따뜻한 겨울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름에 에어컨을 아껴서 지원금이 남으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남은 여름 지원금은 전부 겨울 지원금으로 합쳐져서 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알아서 이월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냉난방비를 나라에서 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절대 놓치지 말자. 둘째, 우리 집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고 생계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를 받는다면 자격이 된다. 셋째, 지원 금액이 1년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아주 큰 혜택이다. 넷째, 신분증만 가지고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한마디만 하면 된다. 다섯째,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제대로 신청됐는지 꼭 확인하자. 우리 구독자님들, 더 이상 전기요금, 난방비 무서워서 춥고 덥게 지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입니다. 오늘 당장 달력에 주민센터 가기라고 적어 놓으시고 내일이라도 꼭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정보를 나만 알지 마시고 주변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나 이웃에게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했어? 하고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줄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든든해집니다. 인생 지금부터 시작.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만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